예, 제가 며칠 만에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어제 참 그동안 많이 기도도 하고 저기 마음을 졸였던 저희 자랑스러운 아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전문 자격 시험 중에는 손안에 꼽는 시험을 2차까지 어제 마쳤어요. 몇 달 전에 1차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정말 탁월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2차 자격을 얻어서 제가 대신 기대도 했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시험을 보길 원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어제 2차 시험을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쳐서 너무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사히 시험을 1년에 한 번 보는 건데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봤습니다. 다 논문식인데 뭐 한 과목당 20페이지도 써야 된대요. 엄청나죠? A4 용지로. 그것도 수기로, CBT 같은 거는 변호사 시험도 뭐 CBT로 한다. 이거는 CBT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기로. 우리 아이는 글씨가 좀 느리거든요. 필속이. 근데도 무사히, 잘 치러서, 이제 결과가 몇 달 후에 나오는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최선을 다했고, 정말 몇 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가 참 저기를, 깨우치고 느끼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흐뭇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는 정말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실 우리 아이가 과학 영재거든요. 조기 졸업도 했고 국가에서 하는 영재 과학 영재 저기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런데 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아이였는데 아빠가 조금 무능해서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로 키우는 꿈을 조금 그런데 스스로 전문 자격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고 싶은 적성에 너무 맞는 걸 한다니까 싶고요. 제가 여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저게요, 지금 여기 이제 콩인데, 여기 이제 뭐냐면, 요 분에 있는 게, 진우니콩 서한테하고, 그 다음에 녹두, 그 다음에 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걱정했던, 미나리하고, 이게 청도 한제 미나리인데, 본래 청도 한제 미나리가 어디, 요게 본래 종모예요. 이거 참 작년 겨울에 요만큼 한두 폭이 아주 작게 한 거를 제가 안에 수경하다 앉아서 그냥 겨울에 걸어마르고 던져놨던 게 이렇게 폭이 커가지고 지금 이거 완전히 아주 그냥 제가 벌초하다시피 이렇게 다 잘라서 딴 데로 삽목한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길러진 게 벌초는 한 요만큼도 안 됐고 요거 영 작죠. 요만한데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근데 어쨌든 미나리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우엉도 한두 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고우신 동상님께서 정말 아름다우시고 고우신 동상님인데 여기 파프리카를 빨간 파프리카 아주 싱싱을 가져와서 제가 몇 개를 가져 그거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그 안에 씨를 뿌려서 싹을 키울 수 있다 해서 그냥 여기다 심지도 않고 뿌려놨어요. 밑에 그늘 좀 치니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서 씨가 나왔으면 좋겠어. 몇 개 말이라도 파프리카나 열매도 좋으니까 잎도 그렇게 저는 잎을 수확해서 먹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잎을 수확하려고 그렇게 하고 제가 팥을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건 다 팥이에요. 제가 팥을 이렇게 많이 키우는 이유 중에 요쪽에는 이제 제가 미나리를 다시 요쪽에 잘라서 엊그저께 오늘 한 3일 됐습니다. 삽목을 했는데 이제 본잎은 이제 마르지만은 햇빛 때문에 새 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다 산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팥 얘기하다 말았는데 팥도 그 씨앗으로는 그 알맹이 그 영양 성분보다도 잎의 영양 성분이 몇 배로 많다 그래요. 좋은 항암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항산화나 이런 쪽으로. 물론 뭐 콩잎에 별로 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왜 여성 호르몬 중에는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성분이 있는데 물론 에스트로겐이 그 좋은 성분은 되게 여성 호르몬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제 갱년기에 중년 장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여성계 질환들, 유방암, 뭐 자궁 이런 쪽에 뭐 암 이런 질환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잘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적당히 잘 조절해서 건강 관리 하시면 되고 운동하시면서 그런 거 소화를 해내면 될 것 같아요. 쌓이는 게 문제라 그러더라고. 쌓여서 그걸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팥을 많이 키워서 저는 잎을 이렇게 수확해서 이건 뭐 열매를 나중에 씨를 받아 사는 것보다 꼬투리를 불러냈다고 완전히 씨되기 전에 이거 삶아 먹는 것도 녹두하고 그런 건 삶아 먹는 맛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촌에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제 반찬이나 쌀이 없으면 그거를 다 자라기도 전에 그거를 중간에 지금쯤이나 아니면
한두 달 있다 이제 꼬투리가 다 연결기 전에 적당히 연결 상태, 저기 알이 조금 베인 상태에서 그걸 떠가지고 쪄서 먹거나 밥에 찌거나 뭐 그걸 반찬으로 먹거나 이렇게 했었죠. 그런 생각도 있어. 그래서 씨를 완전히 다 저기 했을 때, 익었을 때 수확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먹고 싶고 파란 걸 좋아하니까 거기 성분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잎을 이게 쌈이나 뭐 김치나 이런 걸 해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콩을 이번에 녹두인데, 녹두도 이게 입에 입이 녹두는 모든 걸 이제 그걸로 뭐 백독을 해독한다 그러잖아요. 100가지 독을 미나리나 녹두 같은 게 제가 그래서 그런 종류로 많이 심는데, 근데 이 녹두도 잎도 상처 치료나 염증이나 이런 치료하고 있는데 바른 효과가 많이 동의보감도 그게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녹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꼬투리가 다 연결기 전에 적당히 아니면 약간 그릇찬 상태 그렇게 먹고 파랗게 했을 때 그걸 쪄서 먹거나 뭐 반찬에 먹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 꼬투리 껍질이 아주 향도 그 푸듯한 향도 있고 아주 저는 어릴 때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정말 오래된 아주 옛날 적이지만 그 맛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걸 삶아서 부모님들이 그걸 데쳐주면 그거를 우리는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막 길에 심어놓은 양파를 밭에 심어놓은 양파를 뽑아갖고 굵은 소금 있죠? 지금 시커먼 굵은 소금 그런 소금에다가 그냥 양파 물에 그냥 쓱 껍질만 대충 닦아가지고 그걸 굵은 소금 그냥 찍어서 생으로 제가 그래서 양파를 엄청 좋아하는데 양파는 지금 못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땅이 없고 흙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그게 간식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리고 요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담이 많이 기네. 우리 아들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 조그맣게 올라온 게 우엉도 몇 개 심어놨거든요. 우엉도 있고 뭐 제발 이 파프리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여기 서한테도 진율콩도 제가 서한테 얘기해드렸죠. 요 서한테는 껍질 벗겼을 때 노란색이 나는 거. 그거는 저기 콩나물로 자라게 하거나 콩나물로만 키워서 먹으면 좋은 게 서목태는 이제 껍질 벗겨서 녹색빛 나는데 그거는 약용으로 많이 쓰고요. 서한테는 이제 콩나물 콩이라고 할 때는 주로 진율콩을 콩나물 콩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도 서한테를 가지고 많이 한답니다. 근데 이제 약성이 좋은 거는 서목태가 더 낫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서목태인 줄 알고 사서 그동안 엄청 해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한테더라고. 서한테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 진율콩 다 서목태인 줄 알았거든요. 웃기죠? 그러니까 평생을 배우는 겁니다. 평생을 사람이. 물론 지식보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저도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정말 뜻을 이루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말 우리 홍익인간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빠가 못한 거니까 아빠 대신 하라고. 그러면 아빠가 못되게 살아서 지옥 가더라도 우리 아들이 세상을 그렇게 저기 해주면 아빠가 선당을 간다고 그런 농담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죠. 자, 어쨌든 오늘 정말 우리 아이들은 여담이 많습니다. 저는 학원 선생보다도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그런 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과정부터. 그래서 그런 게 갑자기 오늘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너프리가 너무 많았네요. 제 개인사인데.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서목태도 그 잎이 진율콩도 잎이 굉장히 좋죠. 그냥 뭐 쌈 싸 먹어도 좋고 쪄도 먹고 김치도 않고 그 콩잎도 굉장히 좋은 성분 아까부터 이소플란 이런 성분들이 콩알보다도 잎에 더 많다고 그래요. 모든 게 좀 많이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게 메밀인데 하나를 키웠는데 지금 이제 꽃이 필라고 이거 뭐 꽃대 올라오죠. 그래서 꽃대 맞죠? 요렇게 보시면 그죠? 하얗게 올라오죠? 요거 하나는 제가 일부러 꽃을 봐서 영상 촬영해서 피워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렇게 하나는 야무지게 키우는 겁니다. 원래 이게 메밀도 루틴 성분이 많은데 입에 메밀 씨앗보다도 입에 있는 성분이 뭐 몇십 배라고 다 20배, 뭐 27배가 많다. 그게 루틴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틴 성분이 입에도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밀이 또 이거는 많이 큰데 이것도 뭐 이게 살짝 데쳐서 저게도 아니면 데쳐서 나물로 먹어야 되고 이거 저는 많이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밀 입에도 좀 그래서 주로 저는 잎을 수확하는 그런 위주로 합니다. 열매나 씨앗보다는 뿌리보다는. 우엉도 마찬가지예요. 잎을 수확하는 게 위주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요거는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나리입니다. 또 미나리가 아까 그 종로에서 이렇게 컸습니다. 엄청 크죠.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게 우리 밑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시 그 틈으로 이게 페트병 하나당 4개의 포토씩 이렇게 해서 제가 꽂아 놓은 건데 그렇게 한 10개의 포토가 좀 넘죠. 근데 4개씩 있는데 하나만 4개 중에 하나 쪽에만 제가 해놨는데 그게 밑에서 페트병 밑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황토를 넣고 그냥 물을 넣고 이게 수경입니다. 100% 실내에서 수경하던 거예요. 딴 우엉을 수경하는데 안 돼서 이제 미나리 옮겼는데 세상에 거기서 뿌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면에 물만 먹고도 물로도 키우니까 수경을 하니까
그래서 밖에 제가 내놓고 한번 키워본 거예요. 햇빛에 실내에서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잘 커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뿌리가 그 밑에 막 안 열어봤지 막 올라왔고 딴 그 포트 구멍으로 아무것도 빈 포트 그 4개니까 하나만 했으면 3개는 비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제가 스펀지를 그냥 넣어놨는데 그 스펀지를 뚫고 올라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띄엄띄엄 좀 황토불이 보이는데 이게 전부가 아마 파랗게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밑에 물이 많고 깊으니까 잘 크네요. 얕은 부분보다. 지금 얕은 포트들도 있는데 모종판인데 그건 좀 덜 크는데 이건 엄청 잘 크네요. 자, 그래서 미나리 아주 잘 크고 있던 거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우엉. 아까 제가 이거는 한 3, 4개월 된 건데 이거는 깊지는 않습니다. 깊지 않은데 이 흙이 이제 인삼 상토인데 인삼 키우려고 하다가 제가 실내에서 인삼을 못 키워서 그냥 우엉을 했어요. 물론 이 밑에 우엉 밑에 원래 이 포트 밑에는 사실은 여기에 저기 뭐야 1단계 씨앗을 뿌려는데 안 커서 그냥 제가 우엉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엉이 이제 어느 정도인데 이거 얼마 전에 이거 싹 다 잘라줬었어요. 이게 하나도 없이 아니 속된 말로 백구 치듯이 삭발 그런 식으로 백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스님이 들으면 막 화내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싹 잘라내고 아주 싹 해서 그 진딧물 때문에 그랬는데 까만 진딧물이 안 올라오길래. 근데 지금은 이제는 진딧물이 안 보이죠. 싹 잘라놓으니까. 근데 이제 또 올라올길래 그럼 다시 물 샤워라고 그래도 안 되면. 근데 우엉이 잎이 두꺼운데도 약해요. 이게 니보일하고 주방세에 섞어서 하니까 싹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랐는데 그래서 우엉은 잎은 두껍고 크지만 약하고 자라는 형태도 이게 좀 딴 저기보다 하다못해 저기 알코올로 에탄올로 제가 옛날에도 그 실내에 살 때 살균하면 우엉잎이 큰데도 두꺼운데도 바로 죽어버리니까 이게 좀 그 저항성이나 이런 거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엉이 뭐 뿌리가 아주 크면 모르지만 이 뿌리로는 뭐 우리 20년까지도 우엉을 산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 인터넷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계속 잎을 수확하면 이게 쓰농이니까 그러니까 뭐 쓰는 게 본래 신장에도 좋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원은 여기나 이어행이라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고 그 다음에 충원은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고 이어행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거를 굉장히 평생을 제가 새기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쓴 잎을 계속 저기 하려는데 입이 너무 커지니까 너무 쓰더라고요. 우리 고우신 동상님도 가끔 드리는데 많이 쓸 거예요. 저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좀 의시고 경상도물 좀 의시고 써져서 요거보다 좀 더 크면 이제 수확 한 손바닥만 해지면 옛날에 손바닥 한 2배로 수확했는데 이제 손바닥만 하면 수확을 하려 합니다. 아이고 벌써 15분 지났네. 빨리 해야겠다. 제가 오늘 우리 아들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아서 별소를 다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도 이제 시험 발표되는 한 10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저기 하겠죠. 근데 결국에 연연하고 내년에 다시 2차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이 청도 한재미래도 완전히 그 모종입니다. 곰모종. 여기서부터 지금 분한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이런 데도 있죠. 또 이런 데도 있죠. 그죠?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그것뿐이야. 이건 이제 수경이고 요거 2개는 수경이고 여기도 보면 요것도 한 이틀 전에 수경으로 요 인삼 개갑 인삼 제가 안에서 수경으로 키우던 건데 이거 이제 인삼을 다 이제 저기에서 현찬해서 여기 미나리 요 오판에다 다 거름으로 넣어주고요. 정말 이게 비싼 제가 거름을 줬습니다. 이 황토볼 인삼 미나리예요. 그냥 청도 한대 미나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잘 큰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됐는데 요것도 요거는 이제 물만 있습니다. 안에 황토볼은 제가 딴 데로 넣어주고 물만 있고 미나리 있고 있는데 요거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거 이제 좀 그늘 쪽으로 제가 해놔서 그런지 잎도 안 타고 잘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다음 주부터는 또 장마인데 한 2, 3일은 햇살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나기라도 한두 번 와서 해줬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이게 쏘나고 있는 것도 딴 사람한테 불편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가난한 모든 분들이 아무것도 못하길 바라는 게 제 마음이니까 못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는 게 제 기원 사항입니다. 정말 여기 발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미나리가 이렇게 있고 오늘 여담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미나리가 이렇게 잘 큽니다. 이거는 이제 상토예요. 이게 이제 코코넛 그 껍질 코코넛인지 그 맞죠? 열매 그 껍질로 한 거의 상토에 그게 많이 들고 막 필라이트도 여러 가지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1년 정도 돼서 양분 다 저기서 내가 그동안 탐나는 대로 뭐 쌀시체 먹고 뭐 각 이게 잎속 본 것들 뭐 녹두잎 그 삶은 물이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콜라비 좀 상한 거 이런 것들을 열매 통째로 막 넣어주고 하면 뭐 고구마도 넣고 별의별 그름을 넣어서 한 1년 넘게도 그래도 한 10가지 넘게 채소들을 키우는데도 잘 살고 있네요. 딴 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영양분이 없을 때 계속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흙만 아니니까 다 쓸려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해줄 예정입니다. 이제 장마 지나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그 영양제를 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수용액으로 돼 있는 액비로 돼 있는 영양제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쪽 편에 요거는 진웅콩 서한테고요. 입이 좀 틀리죠? 좀 동글동글하니 좀 길쭉하면서 동글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미나리를 이렇게 제가 원 모종에서 이렇게 삽목을 해서 계속 꽂습니다. 요거는 모종판이 얕아요. 깊이가 한 6cm, 6cm, 7c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얕아서 물이 적은데, 그런데도 요거는 나중에는 요거는 한 열흘 정도 됐나봐요. 열흘 되가나? 이렇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나네요. 이것도 잎들이. 그래서 만약에 콩들이 저기 하게 되면, 목하거나 저기 하면, 미나리는 뭐 2년 작도 하는 거니까 살기만 하면 계속 키워보려고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키우는 속도는 확실히 아까 물 많은 피대병동보다는 좀 약해는 약해요. 그리고 이제 요쪽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요쪽 편으로 있는 거는 이제 몇 개의 팥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제 모판으로 이제 와서, 여기 보시면, 요거에 재밌어요. 이 모판에서, 종모판에서 이 보면, 요건 나중에 제가 이게 본죽 그릇에다가, 이것도 밑에 황토불 깔리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종판에다가 이제 스펀지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놓고 위에 이제 황토불을 덮어놓은 건데, 지금 이쪽 모판에서 옆으로 번져왔어요. 원래 미나리가 옆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뿌리로도 번식을 하지만, 뿌리 땅 밑으로도 해서 이제 올려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게는 요런 식이에요. 요런 것들은 본래가 여기만 있던 거예요. 요게 뿌리 몇 개가 있던 게,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번식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 냄새가 나니까 수분 냄새 아마 그걸 느껴요. 수분 냄새 나니까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려고 이렇게 뻗어나오면서 줄기를 이게 이 밑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꺾어진 데서 뿌리가 내려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전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쪽 건너왔습니다. 이미 저거는 뭐 두 칸째 건너고 있죠. 저 끝에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막 완전히 전부 다 완전 미나리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불편하면 이게 모판으로 사이를 잘라줘도 되고, 아니면 막 안 옮길 거면 그대로 분두개가 이제 하나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키가 크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 자체적으로도 지가 밑에 스펀지, 밑에 뿌리를 내려서 아까 저것처럼, 페트병처럼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옆으로 스펀지를 뚫고. 그러니까 미나리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가능을 제가 느껴요. 근데다 제가 인삼하고 황토불에서 이게 워낙에 강하고 영양이 적해서인지 엄청 잘 큽니다. 아주 네, 행복해요. 미나리로 참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차가 있더라고요. 수근차라 그래서 그 미나리를 물숫자하고 뿌리자인데 그예요. 그거를 이제 미나리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미나리가 이제 저기 물에 키우다 보니까 기생충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미나리를 저기 식초물에만 한 5분 10분 담그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끓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한 짧게 한 1, 2cm, 2, 3cm 썰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그거 물기를 많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전자나 이런 데 들통에 넣고 끓이는데 한 30분, 40분 끓이래요. 중불에.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거를, 고량주나 소주로, 왜냐면 알코올을 넣으면 거기에 저기 한 좋은 성분이 더 우러난대요. 그리고 미나리는 이게 이제 끓임으로 해서 좋은 성분이 더 우러나고, 그냥 먹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고량주 넣고 한 30분, 그러니까 총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1, 20분 정도 끓이겠죠? 중불에. 그렇게 해놓고 미나리를 건져내고, 그러니까 그 30% 미나리를 건져내고 고량주를 넣으라든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하든 뭐 그게 그거 같죠. 그래가지고 건져내가지고 그 물을 한 100에서 120ml 정도로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면 그렇게 좋다네요. 원래 미나리가 뭐 해독인데 엄청 좋으니까 염증인데도 없고 뭐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뭐 항산화나 이런 거를 저기 하거나 항암에 이런 쪽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괜찮죠. 저도 지금 미나리 많이 키워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신 동생도 그렇게 해드릴 생각이고요. 자, 여기도 지금 그래서 조그만 미나리가 이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당귀 1단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계단계하고 1단계도 확실히 제가 이제 구분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계단계일 수도 있는데 산에 다니시면서 그 야생으로 자라는 단계 함부로 절대 하십시오. 계단계하고 1단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대 있잖아요. 이 대가 계단계는 녹색이에요. 근데 이제 1단계는 적색이고 그 다음에 우리 참단계 우리나라 토종단계도 참 붉은빛 나는 건데 하여튼 계단계를만 알면 계단계 녹색이다. 그 다음에 요 마디 있죠. 이렇게 마디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게 붉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단계는 어떠냐면 녹색으로 올라오면서 여기만 빨개요. 붉은색이 나요. 그러니까 딱 요거 대가 올라오면서 보면 여기에 붉은색이 있다. 그러면 계단계라고 하는 거다. 녹색으로 대가 올라오면서 산에서 계단계는 그 독성이 강해서 까딱하면 생명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절대 산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뿌리도 계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1단계는 뿌리를 보면 여기 뿌리는 안 보이지만 거의 흰색이 가까워요. 밝은 환한 백색적인데 계단계는 이렇게 자줏빛처럼 뿌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줄기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가 이런 자줏빛처럼 돼 있어요. 그 뿌리를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줄기는 지금 뭐 1단계로 이렇게 자주색이고, 근데 빼내면은 그 뿌리하고 연결되면 약간 백색까지 가까운데, 이 저기 계단기는 백색이 아니고 이런 자주색 연결된 부분이 그렇고요. 또 이게 뒷면을 보면 계단기는 어떤 식이냐면, 탄을 보니까 속이 좋다 그죠? 오늘 시간이 길다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분 보시고. 계단기는 이 뒷면이 좀 하얘요. 윤기가 없고. 근데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앞면이나 뒷면이 좀 윤기가 있고 초록빛이 많은 건데, 계단기는 좀 허여멀건해요. 앞쪽도 뒤쪽도 윤기가 없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단계하고 1단계를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혹시 산에 가서 단기 채취하시면, 아이고, 저기가 또 캐시면서 그런 걸 꼭 참고하시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분은 이 단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거 딱 보니까 전부 다 1단계예요. 계단계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제가 물론 씨를 사긴 했지만 혹시나 몰라서. 여기도 지금 1단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새로운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우엉하고 같이 심었는데, 제 우엉을 지금 많이 좀 빼줬어요. 왜냐면 이 밑에 뿌리가 엄청 저기 올라오고, 재밌는 거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서 보일래나? 저쪽에서 봐야 되겠다.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1단계가 아주 잘 크고 있고, 여기도 우엉을 싹, 완전히, 이제 삭발을 다 했습니다. 그 신디물하고 또 약을 쳐서 막 입이 시들길래. 그래서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혹시 입이 저기 할까봐, 이게 한 1년 넘어서 이제 올 가령 꽃이 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제가 워낙에 미나리 좋다. 미나리 한 군데 지금 하나씩 정도 심어놨습니다. 같이 이제 자라고. 왜냐면 이거 이미 우엉은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까, 미나리는 그 정도까지 안 내릴 거는, 미나리는 이제 상층에서 뿌리를 내려 살고, 우엉은 저 밑으로 뿌리를 내서 밑에 물을 빠지니까 같이 공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단기고요. 그래서 단기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이거 포트에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가 농업인데, 자, 이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영상이 끊어져서 이어서 합니다. 연결해서 제가 유튜브 올리는 방법을 알아놔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단계가 이렇게 싹들이 이제 올라와서 옆에 있던 우엉, 바로 옆에 붙어 있던 같은 이게 이제, 저기 뭐냐, 분에, 지금 분도 물론 작지만 콩나물을 사실 키우던 위에 뚜껑 덮던 거를 이게 밑에 깔아 구멍 뚫어갖고 제가 화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 화분을 사는 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집에 있던 거 뭐 페트병이나 뭐 각종 그릇들이나 이런 용기들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 두 개는 오늘 내가 이제 좀 잘라줬어요. 미안하지만 자란 걸 손을 빼버렸고, 바로 옆, 그래서 단기가 좀 뿌리를 많이 내릴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특히 이쪽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체가 우엉이 많이 있었는데 다 빼고 한 두 개만 살리고 다 빼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지금 요게 그죠? 단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단기입이 맞아요. 미나리는 아니거든요. 여기 미나리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단기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쪽에 있던 단기가, 저 끝에 있던 단기가 요 모종판 지나서 밑에 뿌리가 내려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뿌리에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엉을 같이 키우던 우엉들을, 이게 좀 우엉은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그 단기를 좀 많이 키워보려고, 요거는 분전차를 제가 단기를 키워보려고, 뭐 우엉랑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살면 뭐 우엉을 할 수 딴 데 옮기든지 뭐 수를 내야죠. 또 이놈들 뽑는다 그러면 속상할 거니까 딴 데 옮기든지 뭐 그런 형태를 하고, 여기를 다 단기로만 키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우엉을 제가 이렇게 이제 딴 데로 옮기거나 저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엉만, 이것도 싹 제가 이제 삭발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싹 다 없었어요. 신디물 먹어 해갖고 막 잎도 녹고 그러길래 니보일 뿌려갖고 했던데,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완전히 없어졌었죠. 이것도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아예 없던 거 이렇게 싹 다 했는데 지금 싹이 안 올까 걱정하는데 싹 다 올라와서 다행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우엉이 지금 한 1년 정도 된 건데, 뿌리가 저 바닥까지 내렸을 텐데, 이 분 두 개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이게 믹스, 과자 통이에요. 그걸 밑으로 해갖고 해놓은 거고, 그 밑에다 이제 우리 일회용 용기인데, 그걸 두 개를 분을 합치고, 허연 건 이제 휴지 쪽으로 해드리고, 밑에다 이제 메꿔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저기입니다. 저기 모시고, 1년 된 게 한 3개 정도인데, 싹이 안 이것도 싹 다 잘랐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제가 미나리 안 올라올까 싶어서 미나리 심어놨는데, 요즘이라고 요 조그만 거는 한 달 정도 된 건데, 지금 요것도 올라오고 있고요. 미나리도 이제 살아서 올라옵니다. 그냥 번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제, 별로 황토복이 없었는데, 포트만 저 밑에 있던 건 1단계, 이게 제일 잘 크고 있는 1단계인데, 여기 한 2-3개 정도 모종으로 올라올 거예요, 축이. 뿌리가. 근데 지금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그저께
안에 남아있던 황토를 여기다 다 밑에 뿌려줘가지고 이제 좀 더 든든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도 이게 뭐 얼더라도 우리가 살아서 2년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1단계는 2년 지나면 목지가 되면서 썩는다 그러니까 2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어디 보니까 그럼 야생으로 건 다 죽어야 될까. 물론 시간 내려서 다시인데 딱 2년생만인지 3, 4년도 크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5억도 나도 1, 2년생이라는데 그 뭐 어떤 건 뭐 6년, 20년까지도 산다니까 그럼 단계도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지가.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저는 계속 입을 수확하고 싶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엉판이었는데 우엉이 좀 저기에서 지금 이게 미나리 심었는데 제대로 잡혀있고 여기도 미나리 하나 넣어놨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막 콜라비, 제가 파프리카 씨를 뿌려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단계 제일 늦게 큰 건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모종판에 밑에 이거는 황토비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고 물 있고 모종판에 이제 스펀지고 이런데 원래 여기 이제 청경채를 심었던 거 싹 다 제가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저기요 팥이고 양쪽으로 좀 뾰족한 잎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요게 녹두입니다. 두 개가 양쪽으로 녹고.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를 이렇게 한 게 한 3주 정도 됐나 봐요. 미나리를 이렇게 삽목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그만 한두 개 있던 요런, 요 처음에 제가 아까 종모판에서 한두 개 정도 그것도 이렇게 크지도 않는, 이게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많은 미나리 밭을 형성한다. 확실히 미나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몸이 더 너무 좋고, 제가 또 미나리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미나리는 옆으로 가지를 해서 근데 확실히 이게 이 포트다 보니까 6cm 정도 깊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아까 페트병처럼 그렇게 막 자라지 않고 더디게 크긴 커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또 밑에 황토까지 이렇게 밑에 전부 다 뿌리고 꽉 차면 물을 이렇게 뭐 하루에 막 매일 많이 줘야 되겠죠. 미나리 물을 저기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가 미나리로 이렇게 덮였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저기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서한테 하나 하고 요 조그만 거는 팥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쪽 하나는 총 5개 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흙입니다. 이게 상토인데 밑에가 이제 저기에요. 그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음식 배달용 그릇인데 여기에 이제 그 코끼리 마리 밑에 있어요. 알을 수확을 안 해서 알이 좀 작아서. 그래서 코끼리 마리 잎만 수확을 하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모종판에서 제가 콩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심었어요. 그래서 그 코끼리 마리 물론 죽으면 수확을 안 했으니까 이제 뭉태지어갖고 이제 죽으면 그 콩에 영양제가 돼주고 만약 거기서 잎이 나오면 뭐 올 가을에 코끼리 마리 옆으로 마늘 조화는 코끼리 마늘 조화가 꽃대에서 조화가 달리는 게 아니고 조화는 뭐냐면 쉽게 하면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늘은 조화라 그러는데 그 조화가 이거는 뿌리에서 달립니다. 그래서 뿌리 조화는 한 2, 3개월 정도 그 싹이 바로 안 나기 때문에 이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그냥 흙에다 바로 수확해서 바로 조화는 그대로 땅에 심어서 한 3개월 있으면 싹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수확을 안 해서 그게 조화가 알맹이는 썩어서 거름이 되더라도 조화가 달렸다면 그냥 그 싹이 나면은 그래 다시 코끼리마리 잎만 계속 수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게 나면 좋은데 이제 저쪽 끝에도 저기는 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 중에 팥하고 서리태 하나하고 진우이콩 하나하고 서한테하고 팥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전체적으로 전부 다 녹두입니다. 녹두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녹두도 근데 자라는 게 아까 저거 좀 크게 자라진 않네요. 이게 분이 얕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수경하는 게 확실히 이제 좀 크게 우짜르질 않고 얕고 분이 얕아도 그러네요.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포트는 뭐냐면 이렇게 쭉 보시면 요건 수경이에요. 요렇게 있는 게 요게 수경인데 여기도 이제 청경채 같은 거 심다가 다 저기를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미나리 한 2개 정도 심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서한테하고 녹두하고 여기 녹두가 대부분입니다. 서한테는 한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녹두로 이렇게 인데 이것도 밑에 황토불 있고 물 있고 그다음에 이 포트에 스펀지에다 내가 심은 거거든요. 이것도 우짜라진 않아요. 분이 얕고 수경은 혹시 우짜라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항상 심혈을 기울였던 게 제가 요게 미나리입니다. 아주 잘 크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코끼리 마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끼리 마늘 그 밑에 씨앗들이 있어요. 수확은 안 해서 거름처럼 겸 했는데 요거는 요것도 이제 황토 요건 좀 높이가 깊죠. 요거는 2개를 좀 올려놨는데 엎어놨는데 요게는 지금 그래서 요것도 한 5개 정도를 미나리를 내가 삽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저기 황토불로 좀 두껍게 깔았죠. 엄청 잘 커요. 그죠? 여기 제대로 크고 여기서도 아까 그 모판처럼 종모판처럼 엄청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것도 역시 옆에 가지가 저기 어디로 갑니까? 네, 저기 그 고구마 분으로 저거는 고구마 분은 물로 요 고구마 분은 물로만 돼 있거든요. 물이고 스펀지 물로 해놓은 것도 이것도 수경하다가 안 돼서 제가 이제 밖으로 빼가지고 그냥 살면 죽고 해서 이제 물로 겨울에 하다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안 커서 밖으로 빼냈는데
이게 죽을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나서 이게 물의 스펀지입니다. 딴 거 없어요. 물의 스펀지만 했는데 살아났는데 이 미나리가 저기 고구마 지금 분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고구마가 도저히 안 되면 미나리로 이 분두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 크게 자른 거 두 개는 녹두고요. 나머지 네 개는 미나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토불 물 모종판 스펀지에 올린 거고요. 요것도 내가 옛날에 볼 때 이 정말 안 크던 거 중에 이게 다 말랐을 때 장마도 아니고 막 쨍쨍 뼈서 며칠 이렇게 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이렇게. 이것도 밑에 황토불 있고 물 있고 이건 피트병을 옆으로 자른 거거든요. 페트병을. PT가 아니고 페트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잘 컸어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깊다 보니까 이렇게 입이 잘 올라가니까 물기 좀 깊어야 되는가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요건 된장통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깊죠. 여기도 보면, 미나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것도 삽목해놓은 건데, 이것도 잘 크고 있어요. 확실히 분이 깊으니까 잘 커요. 이것도 좀 키가 좀 잘 크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요 큰 거는 서한테고요. 진운이콩 서한테. 나머지 조그맣게 노랗게 오는 건 전부 다 녹두입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순치기를 아까 저 큰 분에 있던 거 예를 들어 어디냐면 요거 있죠. 요거는 제가 수시로 순치기도 하고 잎도 따줍니다. 왜냐면 너무 조그만 분에 못 자르면 그래서 어제도 잎을 몇 개 따서 된장찌개 뭐 그 저기 할 때 찌개나 이렇게 뭐 음식할 때 넣어 먹고 하는데 요것도 저기 뭐야 계속 이렇게 해서 못 자라야지 하면서 합니다. 물론 제가 분재도 많이 했어요. 해성 분재는. 근데 사실 분재는 제가 안 한 이유가 좀 잔인해요. 나는 그런 게 좀 들었는데 왜냐면 쉽게 하면 사람을 치면 난쟁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분재로 해서 그 찰사고리나 이렇게 막 그런 수영을 잡는 걸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다. 생명을 이렇게 아무 내 보기 좋게 하자고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특히 제가 해성이나 그 소사, 느티나무 분재, 뭐 열매나 애기사과 이런 거 모과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특히 해성 분재를 아주 굉장히 저기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후로는 한 3, 40년 전에 이제 제가 안 해요. 분재를. 왜냐면 그렇게 식물을 키우면 안 됐다 싶어요. 제가 관엽식물도 굉장히 많이 채소에 제일 처음 식물 시작하면 아이비나부터 시작해서 뭐 관음죽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 벤자민, 칼라 벤자민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행옥목 같은 건데 행옥목은 말이 행옥목이 집에 두면 안 된다네요. 나무를 절단돼 있는 나무는 그 길을 나쁜 길을 저기 한다고 해서 놔두면 안 된다 그러네. 식물도 가능한 입이 넓은 잎 같은 거, 뭐 돈나무나 이런 것들이 집에 놔두면 좋다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 남은 게, 이게 이제 브로콜리인데, 딴 거는 다 제거라, 요거는 꽃을 보려고 제가 키우는 중입니다. 잎은 계속 따고, 근데 여기는 이제 벌레들이, 진딧물이 없어졌네요. 근데 또 진딧물 생기면 어쩔까 싶은데, 요건 꽃을 보려고 하나만 키우고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배달 그릇인데, 여기도 밑에 보면 코끼리 마늘이 있습니다. 시골인데, 여기서 브로콜리 엄청 잘 컸었죠. 엄마야, 이거 뭐냐? 이게 꽃이 피려고 그런 거 아니죠? 이 꽃이 피려나? 손이겠죠?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녹두입니다. 저도 지금 봤는데 이상하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으네.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팥이고요. 팥은 입에 이제 산명에 나오죠. 무늬가 고리. 요것도 팥이에요. 팥이고 요거는 여기선 분리하기 참 좋네. 요거는 이제 사한테 진운이콩 구별하는 법. 잎만 보고 사한테. 자, 요거는 딱 보면 팥 입이 입에서 나오는 그 줄기는 이거 안에 모양이 틀리죠. 요건 팥. 그 다음에 요거는 녹두. 요 한 분에서 지금 세 개가 아주 나란히 크고 있습니다. 요쪽에도 지금 녹두가 조그맣게 자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이게 다 보실란지 모르겠네. 그럼 안 봐도 할 수도 없지만. 그래요. 지루하지 않게 틈tat에 조금씩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끝까지 못 보지만, 그래도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마음도 편안해져서 좀 흡족한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란 게 총 한 1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파프리카까지 크면, 파프리카는 제가 커서, 파프리카 잎이 또, 파프리카보다도 잎이 영 좋대요. 영양성 보니까. 파프리카 잎, 고추 잎죠. 고추 잎도 좋지만, 고추 잎보다 영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말이 넘어졌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탈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장마가 또, 저기 한대네요. 아마 8월 초까지는 장마비로 올 것 같으니까 수해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수인성 질환들, 물론 꼭 물 끓여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해충들, 모기, 뭐, 말레리아 같은 거 있죠? 그런 저기 하는 질병,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이제 요즘 그 살인진드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지를 하고 싶으면 꼭, 아니면 뭐 잔디밭에 놀거나 하는 저기도 전부 옷을 꼭 털고 들어오도록 하고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요즘처럼 항상 그러니까. 그리고 벌도 요즘 조심인데, 좀 있으면 이제 성묘하면 벌도 굉장히 말벌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데 관심 많아요. 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뭐 버섯 같은 것도 제가 뭐 버섯 공부도 제법 좀 했었고 하여튼 제가 이 야채나 이런 채소나 이런 식물들에 대한 야생 식물부터 시작해서 약용 식물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많이 알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지금 여건이 앉아서 이렇게 벤다 조금 키우고 있지만 자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길지? 정말 죄송해요.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탈하시고 올여름 장마도 잘 이겨나고 이 무더위 뭐 37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다음에 뭐 또 너무 덥고 그러니까 정말 수면도 어렵고 할 텐데 건강 조심해야 될 물도 많이 드셔서 걸어가고 염분도 좀 섭취를 하시면서 그런 탈수나 이런 게 오지 않도록 특히 농사 하시는 분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탈하시고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만난 것도 많이 되시고 건강하십시오.